그래서 이제 뭐 대체적으로 와서 CO2가 나오는 데가 지금 현재 석유화학공업에서 많이 여러 가지 CO2가 배출되고 있는데 CO2의 지금 이런 그 석유화학 공정뿐만 아니라 산업용 보일러라든가 또는 뭐 랜드필 가스 같은 경우라든가 천연가스에서 CO2를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와서 지금 현재 CO2 제거는 요 밑에 있는 석유화학 그 천연가스 중에서 CO2 약 한 10% 정도가 불순물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서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우리 카이로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다가 여기 막 설치가 돼서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이미 플랜트 설치한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랜드필 가스라든가 또는 뭐 이런 그 석유화학 공장에서 배출되는 CO2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제 경제성이라는 그런 측면과 아까 말씀드린 CO2가 고분자막을 가소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고분자막이 많이 했었고 이분들이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걸 좀 약간 카보나이즈를 시킨다든지 또는 카본과 실리카가 포함된 이런 막들을 개발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하는데 되게 성능을 얘기를 할 때 CO2 따로, 나이트로젠 따로 이렇게 싱글 가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투과도와 성능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믹스드 가스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그 카본하고 카본 실리카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개 이제 고분자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고분자막은 대개 고온에서 어떤 성능이 저하된다든지 또는 고온에서 못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이바우된 가스를 CO2를 직접 이렇게 바로 가스에서 잡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고온화시킨 그런 막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카본 멤브레인이나 카본 실리카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프레셔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이 폴리이미드하고 실록산이라는 폴리실록산으로 실리콘 공부가 되고요. 폴리이미드 그 자체는 이제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필름이라든가 그런 코팅 물질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미드는 이제 유리산 고분자고 이거는 고무산 고분자입니다. 고무하고 유리산 고분자를 이걸 같이 공중합시킨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 있게 해왔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조성에 따라서 좀 재미있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이 결국은 적당한 그런 조성이었을 때 좋은 그런 공정 물질이 된다는 것을 보고 이걸 이제 카보나이즈 시켜서 카본 실리카 멤브레인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팅에 상당히 좋은 이유는 실록산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어드히전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폴리이미드 실록산을 트리퍼스로 선택해서 이 폴리이미드 실록산 그 자체는 이미드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약간 노란 색깔의 필름이 있던 그런 형성이 되는데 이걸 좀 파로라이즈 시켜주면 이런 이제 이렇게 검은 색깔이 됩니다. 이 수축이 좀 일어나서 이와 같이 좀 수축된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 평막이었을 때는 프리커스 그 자체로는 성능을 낼 수가 있지만 딱딱하거나 또는 프레자일한 그런 상태에서의 카본 멤브레인 경우는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실록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 컨트롤을 어떻게 우리가 파워를 시키냐에 따라서 이거 이제 좀 180도로 구부린다고 그러면 부러지겠지만 90도 정도까지는 핸들링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린 스트렝스를 갖는 그런 막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결국은 이제 실록산이 들어가야만 연습을 가능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알루미늄 튜브에다 이렇게 코팅을 해서 컴포지트 멤브레인 만들어가지고 쓰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요걸 가지고 모듈을 만드는 성능까지 잠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 프리커서를 어떤 타입으로 만드냐, 아까 이미드냐, 실록산이냐, 이미드도 어떠한 모노마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다 틀려지게 되고 또 그 막도 결국 이제 평막을 쓰는지 또는 뭐 코팅된 그런 막을 쓰는지
또는 그 고분자 자체가 뭐 랜덤 커플링만이냐 또는 블럭 커플링만이냐 등등에 따라서도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파워시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온도를 올려주면 선택도는 올라가지만 투과물이 되게 낮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고분자 물질 자체가 탄소화 되면서 상당히 컴팩트한 스트럭처가 되기 때문에 슬렉티비티가 높아집니다. 히팅 레이트도 상당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인데 히팅 레이트를 좀 빨리 하면 그러면 이제 좀 느슨한 그 스트럭처가 되고 히팅 레이트를 좀 천천히 해서 그것을 다른 고분자의 어떤 스트럭처와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좀 주어지게 되면 그 슬렉티비티가 높아지는 그런 관련이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은 우선 저희들이 봤던 것이 이미드 실록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는데 요거가 이미드를 카보나이즈 시키면 물론 파이로리시스 시키면 탄소가 되고 실록산을 파이로리시스 시키면 이게 이제 실리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코폴리머 그 자체에서 실리카가 형성되는 그런 경화 그 다음에 이미드와 실리카를 따로따로 집어넣어가지고 한 경우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지 하는 것을 좀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그 외에 여기 합성한 거 말고 커머셜한 그런 폴리머를 가지고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때는 이제 그냥 카본만 실리카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탄소화시키고 뭐 필름 캐스팅 한 다음에 뭐 탄소화시키고 뭐 이런 막을 가지고 이제 뭐 타임라인 장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평범인 경우를 여기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백킹법으로 해서 측정한 것도 있고 캐릭터리제이션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폴리미드 P84라는 그런 폴리미드를 가지고 했을 때 탄소화가 되면 요즘 피크가 이제 펑셔널 피크들이 다 없어져서 결국 탄소가 남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 TGA mass라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TGA에다가 mass spectrometer를 달아가지고 어느 온도에서 어떤 가스가 나오는지 하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되게 요건 히팅 레이트에 따라서 그리고 디컴포지션 된 템퍼리처가 좀 틀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있고요. 결국은 그 디컴포지션의 온도에서 즉 어느 온도에서 어떤 가스가 나오는지 하는 것을 이제 mass spectrometer로 이제 하게 됩니다. P84 스트럭처는 되게 이렇고요. 그래서 이게 우선 캐릭터리제이션한 걸 다 빼버리고 성능만 우선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비슷한 테이블이 좀 나올 텐데요. P84 가지고 이제 카본 멤브레인을 하는 거고 싱글 가스 매지먼트를 하겠습니다. 싱글 가스 매지먼트는 CO2 가스만을 아까 그 측정 장치에다 넣고 그냥 측정 한번 하고 그래서 퍼메빌리티를 재고 나이트로젠을 또 따로 넣어서 또 재고 요거의 B 퍼메빌리티 B가 바로 요 아이디어 슬렉티비티라고 하는 슬렉티비티가 됩니다. 대고분자 막인 경우는 슬렉티비티가 대개 한 50, 뭐 그 정도쯤 되는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이게 믹스드 가스가 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똑같은 막이 믹스드 가스를 사용했을 경우 한 20, 뭐 10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셀룰로스 아스테이트라는 그런 막, 싼 막인데요. 그게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 분리하는 데 쓰이는 그런 막인 경우가 선택도 한 10 정도쯤 되게 되고 대신 퍼미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퍼미트는 대개 한 100점, 100배로 하는 그런 이 파이로시스를 P84를 파이로시스 빨간 숫자가 나와 있는 온도로 이렇게 파이로시스를 시켜주게 되면 그런 이제 다음과 같은 성능들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그리고 이제 물론 약간 어느 프리커서를 쓰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고 히팅 레이트에서 달라지지만 그게 옵티멈한 그런 컨디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대개 CO2의 슬렉티비티는 대개 한 30에서 한 40 정도쯤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폴리 이미디 실록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 5년, 7년 정도쯤 탄소화시킨 것을 했고 이미디 실록산 나오는 데는 사실은 한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그 다음에 다우 코닝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커머셜리제이션이 되지는 않았고요. 스페셜한 오더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PMDA, ODA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든 그 카톤 폴리이미드인데 이거를 탄소화시켜주면 다음과 같은 탄소만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죠. 되게 CO2 같은 것들은 되게 한 550도 정도쯤에서 되게 날아가고 800도쯤 근처에서 이제 수소가 좀 날아가면서 카본 스트럭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록산을 같이 코폴리머를 이렇게 시켜주면 이 실리카가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실리카는 보통 일반적인 실리카라고 틀립니다. 일반적인 실리카는 되게 아주 덴스한 스트럭처의 실리카가 되는데 이 경우는 탄소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험여블한 그런 리전으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록산 컨텐츠가 만약 트리커스나 또는 체인 랭크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볼 텐데요. 캘큘레이션 한 거는 이제 실리콘 NMR 가지고 또는 템 가지고 과연 이 실리카 포메이션이 됐는지 실록산으로부터 실리카 포메이션이 됐는지 하는 것을 이제 본 거고요. 여기 보시는 이 메틸 그룹이 실리콘 아tom에 붙어 있는데 이게 한 500도 근처에서 메탄가스가 나오는 것을 TJ 메스를 하고 있고 결국 그래서 이제 실리카가 되더라. 또 파이러스 시키는 최종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D3 폼인지 D4 폼인지 등등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웃기는 게요. 요 그림을 보셨는데 이걸 필름 캐스팅을 딱 해주면 실록산이 하이드로포빅한 공기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일단 똑같은 그런 탄소하고 수소가 있는 그런 실리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호모지너스 믹스가 됐다 하더라도 마이크로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위층에는 실록산 리치 페이스가 되고 밑에 쪽에는 카본 리치 페이스가 돼요. 이걸 그대로 파르스 시켜주게 되면 위에는 결국 실리카 리치 페이스가 되고 밑에는 카본 리치 페이스가 되니다 하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KT 중에서 AFM 에다스 다 찍어보니까 이걸 그냥 보통 카본에서 시켜줬을 때는 실리카가 나타나는데 이걸 하이드로젠 플로라이드 배칭을 시켜주게 되면 실리카만 떨어지게 나와야 돼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좀 표면도 러프해진다 하고 실리카가 좀 안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재밌는 것은 카본 스피어가 한 200나노미터쯤 되는 그런 스피어가 나타나는데 그 위에 실리카 층이 살짝 덮여있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카본 실리카 마크라는 스트럭처가 다양한 어떤 시메트릭한 스트럭처가 되어 있는 것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탄소화시킨 마그를 파운드리티나 셀렉티비티 등을 이번 아이디어 셀렉티비티 그걸 봤더니 대체로 봐서 CO2의 포함비가 되게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요. 아까 봤던 PA4 커머셜한 폴리이미드 그 자체보다는 셀렉티비티 좀 더 높고 포함비는 조금 낮게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이제 PDMS 분자량을 한 900 정도 구동시키고 다음번에 보는 것은 요거는 한 1600 정도로서 좀 실리콘 체인 렌스를 좀 더 길게 한, 따라서 실리카를 좀 많게 하니까 포함력이 좀 더 좋아지고 실리콘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요 온도를 좀 올려봤는데요. 되게 이게 과연 이막이 온도에 민감한 맞는지, 온도를 아까 250도씨까지 과연 쓸 수 있겠는지 하는 등등에 대한 결론인데, 되게 이 CO2하고 나이트로젠이 추가도가 온도에 따라서 측정 온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율이 거의 다 유지되기 때문에 셀렉티비티는 영향이 없는데요. 이 결과로부터 결국은 CO2의 가소화효과라든지 등등등은 이 막 자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온도가 올라가면 결국 브라우니안 모션에 의해서 이 CO2, 나이트로젠, 이 가스들만이 결국 점프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 막 자체의 어떤 포화가 넓어진다든지 이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실록산 컨텐츠를 고정시키는 거에다가 이 막을 만들 때 폴리머의 즉 프리커서의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되는지, 프리커서가 블록 코폴리머인지 아니면 랜덤 코폴리머인지에 따라서 그걸 카보나이즈 시켰을 때 성능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코폴리머 같은 경우는 투과도 상당히 좋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폴리머를 그대로 바로 카보나이즈 시키거나 카본 실리콘 멤브레인을 만드는데 요 마지막에서는 이제 폴리미드에다가 실리카가 가능하면 좀 파트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바뀐 상태입니다. 요번에 테오스, 소울겔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아미게 에스드에다가 이걸 섞어서 이제 시킨 다음에
테스팅해서 이미지를 시켜주면 이미지 슬리퍼 하이브리드 스트럭처가 되게 되는데요. 요걸 이제 프리커서로 삼아서 카보나이즈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카보나이즈 시키기 전인데 되게 보면 한 100나노메터 정도쯤의 파티클들이 되게 실리카 컨텐츠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애칭을 하면 실리카 파티클들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실리카가 중간중간 이제 표면에라든지 또는 이제 벌크 내에 움직이면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그 실리카 컨텐츠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레시스 템퍼레이처는 디펙트라는 것을 일단 구조시켜 봤을 때 퍼미빌리티가 실리카가 양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퍼미빌리티는 또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실리카와 아까 파레시스를 시켜가지고 만든 실리카가 결국은 좀 틀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봤던 그 실리카는 이제 폴리이미디드 실록산에서 만들어진 실리카는 카본 매트릭스 내에 그 실리카 층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파리스 시킬 때 좀 더 포로스한 실리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만들어진 조르겐 메소드에서 만든 실리카는 결국 베리어를 시작하는 좀 더 덴스한 실리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더 많은 캐릭터리스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캐릭터고, 그리고 보면 또 재밌는 것이 퍼미빌리티가 아까 그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굉장히 많은 그런 이 슬래티비티 저희가 타겟을 보면 한 50 정도쯤에 타겟을 보는데요. 이 퍼미빌리티는 뭐 높을 수 없고, 이게 한 4,000배러 같으면은 막 두께가 만약 30마이크론이라고 한 GPU 따라서 한 130 GPU라는 그런 단위로 나오거든요. 뭐 갑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알루미늄 튜브에다가 이걸 이제 코팅을 해서 프리커서를 코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카본에서 시켜주는 그런 막이 있고요. 이게 막 두께는 되게 한 2마이크론 정도쯤 있고, 3마이크론 정도.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 같은 그 장치에다 장착을 한 다음에 믹스드 가스를 집어넣는데요. 이걸 에어를 물론 그냥 집어넣을 수도 이렇게 있으면 이제 O2하고 나이트로젠 이건 좀 분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CO2하고 나이트로젠이 우리가 아까 뭐 15%, 85%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믹서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등등을 해서 지수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믹스드 가스 포메이션 리저트를 보면 되게 싱글 가스인 경우에 CO2가 되게 셀렉티비티로 봐서는 한 60, 50 뭐 이런 정도쯤 되는데 되게 GPU를 보니까는 손에 따라서 한 100 정도쯤 되는 실리카 테오스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못했고요. 아까가 PRS라는 그런 것을 보니까 여기 한 100 GPU 정도쯤 이제 그런 나오고 있고, 그다음 믹스드 가스에서도 요 CO2 나이트로젠의 셀렉티비티가 저하되지 않고 오랫동안 좀 상승하는 듯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소해보는 이제 이 카본이나 카본 실리카만에서는 없다. 그리고 온도를 좀 올려주면 분명히 셀렉티비티는 영향이 없을 거고, GPU는 우리가 충분히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트레이드 오프 라인이라고 해서 막 하는 분들이 경우 다 고분자막이 같은 제한된 트레이드 오프 라인을 되게 얘기하는데요. CO2 나이트로젠인 경우에 트레이드 오프 라인은 되게 이렇게 됩니다. 대개 한 10 정도, 대개 이 정도 라인이 되게 되는데요. 이 정도 이상을 못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이 좀 더 좋은 승리의 막이라면 결국은 우측의 상단으로 갈수록 셀렉티비티도 높고 퍼미빌리티도 높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트레이드 오프 라인은 물론 넘었고, 우리 생각에 되게 한 퍼미빌리티 한 100배로에 한 50 정도쯤 되는 그런 라인이 좋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라인에 너무 있든지 또는 있든지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 로우로 풀어시기 때문에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좋은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뿐만 아니라 이거 이제 안쪽에다가 코팅하면서 여기 이제 세라핌이라는 데서 이런 방법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코팅 해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가스에 대해서 좀 더 혼합 가스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저감 사업단을 지금 NRA 에서 지금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